북천문이 불타오르던 날 정파의 고수들은 서고를 샅샅이 뒤져 모든 비급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해 비웃었다. 종이 위에 남은 글자가 사라지면 북천의 무공도 사라지는 법이지.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불길은 탐욕스럽게 북천문의 기록들을 집어삼켰다. 수십 년에 걸쳐 필사되고 수정된 무공 비급들, 3대 문주들의 수련일지, 정적들의 동향을 기록한 첩보 문서, 그리고 진관호가 손수 써 내려가던 미완성의 아들에게 남기는 편지까지 모든 것이 제가 되었다. 운중천의 무사들은 잿더미를 발로 걷어차며 웃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북천문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북천문의 시조는 종이 위에 글을 남길 만큼 한가한 선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강호에서 살아남기 위해 검을 쥔 자였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자였으며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깊은 곳에 숨겨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자였다. 북천문의 시조 진천강이 자신의 진법과 무학의 정수를 남긴 곳은 비단에 쌓인 비급 책자가 아니었다. 그는 북천문 지하 암실의 석벽과 서고의 기둥, 그리고 만박당의 바닥 깊숙한 곳에 칼끝으로 직접 새겨 넣었다. 눈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빛이 닿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불길은 나무를 태웠지만 돌은 태우지 못했다. 그리고 석벽에 새겨진 검의 궤적은 아직 살아있었다. 컥. 운강은 가슴을 쥐어짜며 바닥을 굴렀다. 파괴된 단전은 기가 한 점이라도 모이려 하면 칼로 난도질하는 듯한 고통을 퍼부었다. 하소경이 단전열을 막을 때 심어놓은 도끼가 경맥을 타고 여전히 오염시키고 있었다. 몸을 움직이려 하면 복부 깊은 곳에서 불꽃이 폭발하는 것 같았고 조금만 무리하면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소년의 눈은 벽면의 그을음을 놓지 않았다. 그것은 집착이었다.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과 아버지에게 받은 기이한 기운, 그리고 그 기운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이 벽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몸이 알고 있었다. 이 벽에 무언가 있다고. 저녁 노을이 사선으로 비치자 타버린 기둥의 그림자가 벽에 새겨진 조잡한 천자문 위로 겹쳐졌다. 하늘천, 따치, 그저 평범한 기초 한자였을 터다. 아버지가 글 공부를 빌미로 만박당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곤 했던 그 벽에 새겨진 글자들. 운강이 6살 때부터 보아온 것들이었다. 특별할 것이 없었다. 그저 그을리고 검게 타버린 한자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림자가 그 획을 가로지르는 순간이었다. 글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 운강의 시야를 덮쳤다. 아니야. 이건 글자가 아니야. 숨이 멎었다. 아버지가 전해준 기이한 기운이 운강의 눈끝에서 진동하며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다. 단순한 한자의 획이 아니었다. 획 하나하나가 하나의 검로였다. 배는 각도, 무게중심의 이동, 기의 폭발 시점을 고스란히 담은 살아있는 설계도였다. 하늘천의 첫 획은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낙뢰의 기운이었고 마지막 획은 대지를 두 동강 내는 횡백이었다. 따지의 점은 적의 중심점을 꿰뚫는 찌르기, 긴 횡획은 불가능한 각도에서 날아드는 자상을 뜻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운강의 시야가 확장되자 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진법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글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천자문 첫 줄의 8글자가 8개의 기본 검식을 이루고 그것이 다시 더 크고 복잡한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무공 비급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의 완결된 세계였다. 운강은 홀린 듯 손가락을 뻗어 벽면의 획을 따라갔다. 손가락 끝이 거친 석벽에 긁혀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다. 손가락을 따라 흘러내리는 핏빛이 석벽의 획 위에 번지며 더욱 선명한 빛을 발했다. 이건 길을 모으는 게
아니야. 운강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보통의 무공이 작동하는 방식을 운강은 알고 있었다. 단전의 기를 쌓고 축적된 기를 경맥을 통해 전신으로 흘려보내고 그것을 손끝이나 검끝에 집중시켜 파괴력을 만들어낸다. 기의 총량이 많을수록 경맥이 넓고 정밀할수록 강한 무인이 된다. 그것이 강호 모든 무공의 근본 원리였다. 하지만 벽면에 새겨진 이 기이한 흐름은 달랐다. 혈관이 아닌 골격에, 단전이 아닌 전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기운을 각인시키는 방법이었다. 쌓는 것이 아니라 새기는 것,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 뼈에, 근육에, 피부에, 심지어 손톱 끝.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검의 이치를 침투시켜 몸 자체를 검으로 만드는 무공이었다. 그리고 운강은 깨달았다. 왜 이 무공이 수백 년 동안 종이 위에 기록되지 않았는지를. 단전이 있으면 이 무공을 익힐 수 없었다. 단전의 기가 경맥을 장악하고 있는 한 골격에 다른 방식의 기운을 심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히려 단전의 기운과 충돌해 자신을 파괴할 것이었다. 단전이 깨졌기에 오히려 가능한 무공. 황보운천은 운강을 죽이려 했으나 그 대신 운강에게 이 무공을 익힐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선물해 주었다. 북천문 최후의 금제 무공, 심연만 검결의 서막이었다. 그날부터 운강의 기이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폐허 속에서 풀뿌리를 캐 먹으며 죽은 척 숨어 지냈다. 폐허 더 깊은 곳에 아버지가 비상용으로 만들어둔 작은 지하 창고가 있었다. 거기에 건식 양식 얼마간과 의복 몇 벌이 남아 있었다. 그것으로 첫 해를 버텼다. 그 다음 해부터는 스스로 구해야 했다. 폐허 주변의 산에는 짐승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도망쳤다. 그 다음에는 맞섰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짐승들이 먼저 피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만박당에 타버린 잔해 속에서 몸을 움직였다. 무공을 수련한다는 것과는 달랐다. 처음에는 그저 벽면의 획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가락이 아니라 발을, 무릎을, 팔꿈치를 움직이게 되었다. 마치 벽면의 검로가 몸속으로 들어와 운강을 조종하는 것처럼 그의 동작은 점점 더 벽에 새겨진 형상을 닮아갔다. 고통은 끊이지 않았다. 파괴된 단전이 기운의 움직임에 반응할 때마다 운강은 숨을 삼켰다. 골격의 기운을 새기는 과정은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수련이었다. 뼈가 달구어졌다가 식고 다시 달구어지기를 반복하는 동안 운강의 몸은 변해갔다. 통증에 의식을 잃기도 했다. 사흘을 꼬박 쓰러져 있다가 깨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깨어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운중천에서 보낸 감시자들은 멀리서 그를 비웃었다. 제정신이 아니군. 아버지가 죽고 가문이 망하더니 미쳐버렸어. 허공에 손가락질이나 하며 돌아다니다니. 처음에는 2명이었던 감시자들이 어느 시점부터 4명이 되었다. 황보운천이 혹시 모를 변수를 경계한 것이었다. 그들은 교대로 폐허를 내려다보며 소년의 이상한 몸짓을 구경거리로 삼았다. 어떤 날은 돌멩이를 던지기도 했다. 운강은 맞았다. 그리고 피가 나면 그 방향을 기억했다. 얼굴은 들지 않았다. 그들은 보지 못했다. 소년의 손가락 끝에서 희미하게 일렁이는 칠흑 같은 검기를 그들은 듣지 못했다. 소년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 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대지의 진동을 심연만 검결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없었다. 빛을 내지 않았다. 파공음을 만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뼈에 새겨지고 근육에 스며들고 피에 녹아들었다. 그것이 드러날 때는 오직 하나, 검을 휘두르는 순간뿐이었다. 그리고 운강은 아직 검을 들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운강의 몸은 몰라보게 단단해졌다. 11살의 뼈가 성인의 것보다 더 치밀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먹는 것이 부실해도 살이 빠지지 않았다. 냉기가 살을 파고들어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북방의 겨울이 처음 왔을 때는 동사 직전까지 갔었지만 2번째 겨울은 그저 차다고만 느껴졌다. 3년이 지났다. 운강은 더 이상 벽면을 보지 않았다.
이제 그의 눈에는 세상 만물이 검로로 보였다. 떨어지는 낙엽의 궤적이 어떤 각도의 배기와 닮아 있는지, 흐르는 냇물이 어떻게 갈라지고 합쳐지는지가 검식의 변환 원리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날짐승이 먹이를 낚아채는 순간의 발톱 각도가 어느 찌르기와 같은지, 세상 모든 것이 스승이었다. 심지어 자신을 비웃는 감시자들의 호흡마저도 베어야 할 점과 선으로 보였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순간이 방어의 틈이 생기는 시간임을, 눈을 깜빡이는 순간 시야가 차단된다는 것을, 말을 뱉기 직전 성대가 진동하는 찰나에 칼을 들면 반응이 늦어진다는 것을, 운강은 그것들을 세웠다. 기억했다. 몸에 새겼다. 감시자 중 한 명이 어느 날 밤 실종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폐허 외곽 숲속에서 발견되었다.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의 무기는 모두 새 조각으로 부러져 있었고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운중천은 이것을 산짐승의 소행으로 보고 기록을 종결했다. 운강은 그 밤에 처음으로 사람에게 심연만 검결을 시험해 보았다. 결과에 만족했다. 아직 더 가야 했다. 7년이 지났다. 만박당의 벽면에 새겨진 천자문은 1000개의 글자였다. 천자, 1000개의 검식. 그중 운강이 완전히 익힌 것은 9번째 행까지, 즉 30여 개의 검식이었다. 하나의 검식을 완성하는데 평균 2달이 걸렸다. 뼈에 새기는 것이었으니 한 번 익히면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만큼 오래 걸렸다. 하지만 30여 개의 검식만으로도 충분했다. 강호의 고수라 불리는 자들이 평생에 걸쳐 익히는 검식이 보통 10에서 20개였다. 하나의 검식을 단 하나 익혀도 천하를 호령한 고수들이 있었다. 30여 개를 완벽하게 뼈에 새긴 자가 어느 경지에 있는지는 아직 강호의 누구도 알지 못했다. 운강 본인조차 포함해서. 그리고 5년이 되던 해보다 더 지난 12해째의 봄날이었다. 운강은 처음으로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마른 가지였다. 겨울을 넘기고 부러진 참나무 가지로 손가락 2개를 합친 굵기의 팔뚝 길이쯤 되었다. 누가 보아도 아이들이 소꿉장난에나 쓸 법한 것이었다. 아버지, 보이십니까? 운강이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다. 10살짜리 소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랜 침묵과 고통 속에서 벼려진 차갑고 깊은 성인의 목소리였다. 운강이 나뭇가지를 가볍게 휘둘렀다.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파공음도 없었다. 바람이 쪼개지는 날카로운 소리도 없었다. 길을 방출할 단전이 없었으니 기의 파동이 만들어내는 소리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봄 아침이었다. 하지만 소년의 앞에 서 있던 거대한 바위가 소리 없이 2조각으로 갈라져 내렸다. 단면은 마치 거울처럼 매끄러웠다. 자르는 순간의 충격파조차 없었다. 그냥 갈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2조각이었던 것처럼 결을 따라 자연스럽게 분리되었다. 바위 표면에는 진동의 흔적조차 없었다. 운강은 가지를 내려다보았다. 부러지지 않았다. 금 하나 가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2조각으로 나뉜 바위를 보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아버지, 이제 갑니다. 심연만 검결의 핵심은 기가 아니었다. 이였다. 검의 이치, 절단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몸에 새겨 넣어 그것으로 세상을 베는 것이었다. 기가 없어도 이치가 있다면 세상을 가를 수 있었다. 내공이 없어도 법칙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었다. 단전이 없는 괴물이 탄생했다. 강호의 상식을 뒤엎는 무단전의 고수가 폐허 속에서 스스로 피어난 것이었다. 어느덧 소년의 티를 벗고 청년이 된 운강은 타버린 북천문의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떠나기 전 만박당에 마지막으로 한 번 서 있었다. 벽면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기울어지며 또다시 천자문의 글자들이 살아나 검식을 드러냈다. 운강은 그것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처음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10살짜리 소년이었다. 두려웠고 아팠고 외로웠다.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고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살아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지금은 알았다. 강호는 힘의 세계였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강하고 약함이 판가름하는 세계였다. 황보운천이 북천문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옳아서가 아니었다. 강했기 때문이었다. 더 많은 무사가 있었고, 더 넓은 세력망이 있었고, 더 교묘한 계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대답은 간단했다. 더 강해지면 된다. 10년 동안 그를 감시하며 비웃던 운중천의 무사들이 정문 앞을 가로막았다. 오늘은 6명이었다. 새로운 교대조였다. 아마 이전 조에서 한 명이 기억을 잃은 것이 위에 보고되어 경비가 강화된 모양이었다. 이봐, 미친놈. 여긴 통행금지다. 다시 내 구멍으로 기어들어가. 무사의 말이 끝나지 않았다. 스그. 운강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소리 없이, 기척 없이. 단전이 없으니 기의 파동도 없었고, 기의 파동이 없으니 기를 감지하는 고수들의 감각도 이것을 포착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무사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의 목에서 가느다란 붉은 선이 그어지더니 잠시 후 머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나머지 5이 검을 뽑았다. 운강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호흡이 채 지나지 않아 5명이 모두 그 자리에 쓰러졌다. 운강의 옷에는 핏방울 하나 튀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시신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 감정도 없었다. 분노나 쾌감이나 슬픔이나 그 어떤 감정도. 그저 길 위에 있던 장애물이 치워졌을 뿐이었다. 운강의 눈에 서늘한 안광이 번뜩였다. 10년이다. 그의 목소리가 폐허 전체를 진동시켰다. 낮고 차갑고 돌아오는 메아리조차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였다. 북천의 하늘이 다시 열리는데 걸린 시간이 이제 사냥의 시간이다.